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년 전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중단됐던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신규 사업자 선정과 함께 다시 시작됐습니다.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최고의 접근성이라는 이점과 함께 이미 19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히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들어설 지역 특화 농공단지는 지난 2012년에 정부 승인을 받아 2017년에 착공했지만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2018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9만여 평 규모의 민간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감사원 감사와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은 공영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제3의 시행사를 물색하기로 했고 지난한 협상 끝에 기공식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상 어렵사리 재착공하는 것이어서 다시 뜨는 첫 사업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고흥군은 당초 예산에 120억 원을 더해 420억여 원을 확보했고 그동안 미뤄졌던 지작물 보상은 물론 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고흥에 이제 양질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식품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크게 있고요. 또 우리 고흥 군민들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판로 개척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농공단지 활성화는 1,00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5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흥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 용지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이미 사전 입주 의향업체 19곳을 확보해 준공후 기업 입주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저희 사전 분양률이 약 158%로 시작해서 지금은 2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공식을 이유로 저희 홍보 분양이 시작되면 300%가 넘는 분양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동강 농공단지가 정상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포스코 노조가 교섭 결렬 선언 20여일 만에 사측과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대한 협상을 재개합니다. 포스코 노사는 그제 김성호 위원장과 김학동 부회장이 만나 교섭을 이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 오후 포항에서 각각 7명씩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과 단체 협약에 대한 교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수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조성 사업이 올해 안에 본격 착공됩니다. 국토관리청이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터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수시도 연계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신덕 해수욕장. 오는 2031년이면 이곳에서 바다 건너 남해 서면까지 해저터널로 연결됩니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지지부진했던 해저터널 조성 사업이 올해 말 본격 착공되는 겁니다.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도 개최됐습니다. 해저터널 5.9km 구간을 포함한 7.4km 구간의 4차선 도로는 6,9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여수시도 해저터널 개통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연계 SOC 사업 준비에 분주합니다. 만흥동 말의 2터널을 대신할 1.33km 구간 우회도로에 2031년 이전 개통을 위해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만흥 오천간 도로 2.3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도 2028년 개통 계획으로 현재 행정 절차까지 마치고 연내 착공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차도 구간은 2.3km가 되겠습니다. 만흥 택지에서 660m를 하고요. 저희들이 780m, 그다음에 오천산단 진입도로에서 860m에서 그게선 12월 내년 2028년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안 사업도 있습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남양권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수시 만성리 일원의 명품 관광 신도심 조성 사업은 5년 넘게 주민들의 강한 반대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머리 맞대서 의논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수시는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LH 핑계를 댑니다. 여수시의 손을 떠났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두 지역 간 거리는 기존 1시간 20여 분에서 10여 분가량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그래서 남해 지역에서는 해저터널 건설 개통이 지역의 산업공간 활성화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양지역 상생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여수시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이번 주말 순천 오천 그린광장에서 국가정원의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준비한 이번 불꽃쇼는 커넥트 아워 드림이란 주제로 한화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불꽃과 드론, 조명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어 순천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는 23일 오후 7시부터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사전 공연이 진행되고 공연 후 20분간 화려한 불꽃쇼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수시장배 전국 요트대회가 전국 규모의 요트대회로 확대 개편돼 개최됩니다. 여수시 주최로 열리는 제1회 거북선배 전국 요트대회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 수호 요트경기장 일원에서 킬보트 크루저, 스키프 원디자인 등 두 종목에 요트 20여 척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대회 기간에 시민들이 해상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근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범선 승선 체험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전을 추진해온 순천 강남여고, 최근 다시 이전 의사를 밝히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인데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추진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순천 강남여고 이전 추진 설명회 현장. 학교 측은 그동안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교 학점제 대비를 위해 학교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증축이나 개축으로는 학교가 충분한 학습 공간과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사 소음도 발생해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육 공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순천 강남여고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교 측의 이전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일대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만약에 이전이 안 된다면 고교 학점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일각에서는 싼 값에 학교를 새로 지은 뒤 지금의 부지에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 금생에 보내겠다. 적어도 교육기관이면은 분리해야 학급하는. 이런 가운데 최근 학교 측이 해룡면 일대 부동산 업체를 돌며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이전 승인을 받기 전 학교 부지를 미리 사들이는 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정확히 뭘 원하고 국대에서 강남역 이야기 그래. 나 강남역 얘기 안 할 테니까. 한편 이에 학교 측은 아직까지 학교 이전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주체는 학교 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김영록 지사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중국인 단체 관광 유치, 2차 전지 분야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중국 상하이를 방문합니다. 김 지사는 상하이시에서 시정부 고위급과 회담을 갖는 데 이어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설명회를 열고 중국 동방항공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상하이 무안 간 정기 노선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소금 주산지인 신안군 신의도가 올리브섬으로 육성됩니다. 신안군은 최근 사단법인 대한올리브협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갖고 국내 올리브 산업의 표준화와 창업 지원, 전문 농가 육성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인 신의도에 올리브 학교와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조선대학교가 다음 달 새로운 총장을 선출합니다. 6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새 총장을 뽑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제18대 총장을 뽑는 선거는 다음 달 11일에 치러집니다. 이번 조대 총장 선거의 가장 큰 변화는 학내 전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 점입니다. 선거인단은 교수 700명, 교직원 290명, 학생 19,000명, 총 동창회 200명 등 22,000여 명입니다. 이들 선거인단은 전체 득표율에서 각각 72%와 14%, 9%와 5% 안팎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총장 후보자는 경상대학 이계원, 자연과학 공공보건안전대학 홍성금, 법사이대학 김재영, 치과대학 김춘성, 공과대학 조훈, 의학전문대학원 고영엽 교수 등 모두 6명으로 이들 후보들은 기호 추첨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자신만의 차별화한 정책으로 선거인단의 표심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조선대는 특히 올해 정부가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해 내년에 다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글로컬 대학 그 사업에 진입해야 된다는 당면한 목표도 있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 대학 발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는 이른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총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더욱 치열한 정책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 조선대 총장 선거는 득표율 1, 2 후보가 이사회에 추천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가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